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이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거는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요. 이거는, 거의 만약에 뭐 질문을 하게 되면 한 30% 이상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뭐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자, 대한민국 정부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5년 동안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시한 내용인데, 추진 기간이 올해부터예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몇 년? 5년 동안이에요. 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글씨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고 빨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입으로 얘기하세요. 시작.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다시 한번 시작.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제 꼭 암기하세요. 자, 처음에 활동, 두 번째 복지, 세 번째 보호, 네 번째 참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청소년 정책인데, 자, 6호 다시 볼게요. 활동, 복지, 보호, 참여, 정책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플랫폼 기반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세 번째, 보호인데,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네 번째, 청소년 참여 권리비 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거 암기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강의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네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네 가지가 이거예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를 통해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청소년 육성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이 뭐예요? 청소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하는 걸 청소년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청소년 복지는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그러니까 복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청소년 복지란 말이에요. 청소년 보호는 뭘까요? 건전한 성장의 유환경을 규제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한테 좋지 않은 환경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걸 청소년 보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이해? 아니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 헌장의 첫 항목은 여러분들 청소년 헌장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 헌장만 별도로 만들어준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보시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청소년 스스로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의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위 목록에 나와져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소년 헌장은 왜 만들었을까요?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인데 청소년, 야, 너희들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이런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건 못 외우면 바로 탈락이에요. 자, 청소년 관련법 6대 법률 얘기해보세요. 자, 시작.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양한 법들이 있기는 해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아동복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6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 이외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라고 해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렇게 운영하세요 하고 하는 관리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는 몇 명을 배치해야 돼요? 청소년 수련 시설이 이런 거는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를 몇 명을 배치해야 돼요? 라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청소년 연령입니다. 청소년 연령은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 연령은 몇 세일까요? 9세에서 24세입니다. 이제 누가 만 9세, 만 24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이 얘기 하시면 돼요. 청소년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민법은 19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 형법은 14세 미만. 나중에 이거 형법에 관련된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는 국제 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4세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청소년 연령, 청소년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기본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이란. 자, 이거 엄청 질문 많이 해요. 이건 진짜로요. 이건 다다다다 외워야 돼요.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런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들죠?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수련 활동별로 또 외워야 되죠. 수련 활동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식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교육적 활동이래요.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 이게 뭐냐면 수련거리가 길거리가 아니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이에요.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이래요. 자, 교류 활동은요.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이에요.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서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이에요.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하여서 뭐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문화 활동이에요. 문화 활동, 청소년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서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문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체험들,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문화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활동은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이에요. 성장에 필요한 자, 수련 활동 별도로 외우고 교류 활동 별도로 외우고 문화 활동 별도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 이건 200% 나와요. 자, 청소년 수련시설 얘기해보세요. 자, 시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암기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세요. 앞에 청소년 꼭 붙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수련관, 수련원, 다시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암기하세요. 저도 암기했어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암기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갑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암기하세요. 청소년 이용시설은요.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체육시설. 그냥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의 3요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수련거리, 이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이게 청소년 수련 활동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자주 질문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까 수련시설, 이용시설 얘기했잖아요. 수련시설 중에서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에 대해서 수련관은 좀 크고 문화의 집은 좀 작고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문화의 집도 큰 게 조금 많긴 많아요. 근데 자, 법상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수련관은 시군구의 한 개 이상.
좀 큰 도시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한 개 이상이에요. 조금 작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련관은 청소년 지도사가 4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청소년 지도사가 4명인데 여기서 1급이 반드시 1명이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년 지도사 1명, 급수랑 상관없이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 자, 수련관은 생활권 내에, 그러니까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생활권 내에 있고요. 수련원은 어디에 있냐면 자연권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자연권에 있어요. 자연권에. 자, 그리고 수련관은 숙박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수련원은 숙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 기능의 유무와 시설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수련원은요, 둘 다 잠을 자긴 자는데, 수련원은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근데 야영장은 여러분들 이번에 야영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잼버리. 그 잼버리처럼 허벌판 이런 곳 있죠. 그렇게 텐트를 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곳이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암기,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시작.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다시 한번 시작.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암기. 시작.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다시 한번 시작.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 자, 기획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획과 계획은 조금 다른데요. 기획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해요. 이렇게 설문조사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고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설계예요. 자, 설계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것,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목표,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죠? 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니면 PPT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교육 매체를 개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돈을 얼마를 쓰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자, 기획, 설계, 마케팅 했죠. 자, 필요한 걸 찾고, 그 다음에 계획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홍보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죠. 청소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대요. 기획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자, 기획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평가는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을 했는데 잘 실행했는지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되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받고, 자, 잘 되어졌으면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환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예요. 자, 이거는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자,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만 14세, 만 14세라고 되어 있는데 14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6년에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뭐라고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대상 14세에서 24세 활동 영역이 있는데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인데 합숙활동은 금장에만 해당이 된대요. 자, 동장은 6개월, 은장은 6개월에서 12개월, 금장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예요. 여러분들 연령이 14세에서 24세까지예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 9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9세부터 13세까지는 참여 못 하잖아요. 그거에서 생긴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네들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요거는요. 참가 대상이 7세에서 15세 이하이거나 자, 중첩이 돼요. 약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자, 약간 앞에는 뭐였어요? 숙박활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로개발 활동이 있어요. 동장은 16주, 은장은 16주에서 32주, 금장은 24주에서 48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입으로 얘기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입으로 얘기하면서 저처럼 똑같이 텐션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가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500%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자, 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자, 이거 중요하긴 한데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뭐라고요? 국가 인증 제도예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누가 인증해 준다? 국가가 인증해 주는 국가 인증 제도예요. 근데요, 이거를요, 청소년 활동을 기록 유지 관리래. 온라인상으로 기록 유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특징 한번 볼게요. 맞춤형 참여. 자, 그 다음에 안전과 전문성,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경험의 활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경험의 활용 한번 볼까요? 인증 수련 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인증 수련 활동 영역은 건강 스포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뒤에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유형, 인증 기준을 얘기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인증 유형은 네 가지잖아요.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기본형은요, 2시간 이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하루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활동. 2일 이상이에요. 자, 하루 끝날 수도 있고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기본형이고요. 숙박형은 잠자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쵸? 자, 이동형은 우리 뭐 국토 대장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동하면서 숙박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단체 숙박형은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증 기준이 있어요. 인증 기준이. 공통기준, 개별기준, 특별기준이 있어요. 공통기준은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 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 역할 배치, 공간 설비. 근데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수련활동 인증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 숙박형 인증 기준은 공통기준, 개별기준, 특별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주고 요 안에 있는 건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공통기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기준, 숙박형은 이제 뭐냐면 역량관리 자격 이런 게 필요해요. 안전관리 인력 확보 요게 관리예요. 숙박관리 요게 필요해요. 이동형은요 여기에다가 이동관리 휴식관리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기준은요 자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관리에 관련된 특별 기준이 생겼고요. 학교 단체 숙박형이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관련된 요게 특별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만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오늘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이 청소년에 있다라는 거,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청소년 수련 활동을 뭐 하는 거냐면 신고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신고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모집 14일 전에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모집 14일 전에 해요.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는 뭐냐면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의 실시 계획을 뭐 한다? 신고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그 밖에 하강 레포츠, ATV 탑승 등 뭐가 사고 위험이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신고하는 그게 바로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게 있는데요. 청소년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비숙박 청소년 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운영,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운영 많이 하잖아요. 절에서도 막 그런 거 많이 진행하는데, 그럴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누가 이거 그 자율활동인가? 요게 조금 약간 용어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인 네 가지 개념은 똑같아요. 어쨌든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에요. 자동봉진이에요. 뭐라고요?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알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합니다.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수련시설에서, 자, 수련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허가를 해준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수련관, 문화의 집, 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자,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 자, 이 뒤에 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 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자, 누가 운영한다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뭐예요? 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예전에는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대학로 아시잖아요. 대학로를 흉내를 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 일정한 시기가 되어지면 거기 가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청소년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건데 그게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에요. 자,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이에요. 마당이에요. 자,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고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16개 시도 그리고 110개 시군구에서 그러니까 총 126개소에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16개 시도에서는 연 8회, 그 다음에 110개 시군구에서는 연 5회 정도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자, 올해 예산 삭감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청소년 어울림 마당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예산이 올해 삭감이 돼서 2024년도에는 이거를 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면 예산 삭감이 된 게 어떤 항목인지 혹시 아세요? 자, 청소년 어울리마당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제 참여기구에 관련된 활동 지원 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뭐예요?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형성된 작은 모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져 있는 모임. 이게 동아리잖아요. 그쵸? 자,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합니다. 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한 개 동아리당 그러니까 1250만 원 정도 그 이제 한 개 동아리당 한 12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져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자원봉사 두 볼이 뭘까요? 자, 요거 자원봉사 사이트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두 발룬티어예요. 하다. 자, 자원봉사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 1365는 너무 잘 아시죠? 1365 자원봉사 포탈 사이트. 그다음에 VMS인가요? 요거는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요. 청소년 분야에서는 두 볼이에요. 뭐라고요? 두 볼이에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이 됩니다. 자, 요거는 1365 나눔 포털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나이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의 실적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두 50, 두 100, 두 150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참여기구 500% 나와요. 자, 청소년 참여기구 얘기해 보세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작.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시작.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가, 청소년 운영회는 수련시설이, 자, 수련관과 문화집 같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청소년 참여기구 세 가지. 시작.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의 근거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청소년 참여 활동에 청소년 참여기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아까 청소년 참여기구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었죠?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시작.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청소년 참여, 말 그대로 청소년 정책을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자, 이것들을 실행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를 해둬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어떤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필요성을 검토 후에 다음 해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관련 부서에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제도가 뭐예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한 대상이 만 19세 이상이지만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 차이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증 반드시 암기하세요. 청소년증은 왜 있어야 할까요? 자, 요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나는 청소년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증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청소년증이 되는데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9세에서 18세 사이의 국민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에서부터 일반 결제 기능까지 가능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 은행 거래 등에서 신분을 증명해주는 공적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몇 세에서 몇 세? 9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국립청소년 수련원 6곳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냥 암기. 이건 무조건 암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옛날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봉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천안, 평창, 고흥, 김제, 영덕, 봉화인데 천안은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는 그 장소예요.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이게 천안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 이게 평창에 있고요. 고흥, 여러분들 우주 발사, 저기 로켓 발사하는 곳 있잖아요. 고흥이에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예요. 김제예요, 김제. 여기는 농업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영덕계 기억나시죠? 자, 국립청소년 해양센터가 되고요. 자, 봉화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되겠습니다. 6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평창, 고흥, 김제, 영덕, 봉화가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 요거는 2급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복지시설을 구분해서 복지기관, 요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요 복지기관은 요 3가지만 있어요. 자,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다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요 3가지가 되고요. 청소년 복지 시설이 있어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지원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해요. 청소년 쉼터는 별도로 또 암기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로 자, 가정으로 복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청소년 자립지원관이에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요, 이거 뭐냐면,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예요. 다시,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인데, 거주형 시설이에요. 거주형 시설. 거주형 시설. 기억하시고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이에요. 이거는 소년법, 자, 소년법에 따라서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자,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치료재활센터는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안전망은 자, 청소년 그 상담복지센터 있죠. 그쵸?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지원의 연계.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연계를 하는 청소년망이에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그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청소년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문제, 심리 정서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 언제든지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통해서 위기 개입, 긴급 구조, 25 등 다양한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답변 한번 볼까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리, 교육, 복지,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제공. 뭐라고요? 원스톱 청소년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청소년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누가 운영한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한다. 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자, 촉법소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을 짓지 않는다. 촉법소년. 뭐라고요? 촉법소년. 자, 이제, 범죄 우려가 있는 소년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다시 한번 시작.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범죄소년 볼게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자, 이 두 개의 연령을 다 포괄하는데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 요게 우범소년이 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요게 우범소년이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꿈드림센터. 이건 공부 안 하면 틀려요. 왜냐면,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거 어서 듣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년 관련된 법 6가지 얘기해 볼까요? 시작.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있죠? 이게 총 6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드림 센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하면 조금 어감이 좋지가 않아서 이 이름을 별칭으로 꿈드림 센터라고 지었어요. 꿈드림 센터에서는 자,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인데 교육도 해주고 진로를 지원해주고 자립 지원해주고 건강검진도 도와주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자, 꿈드림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업 및 진로 지원 상담에서부터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 뭐라고요? 꿈드림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가 청소년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에 대해서 정말 자주 물어봐요. 청소년 쉼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청소년 쉼터는 어떤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옛날에는요,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게 자,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인데요. 자, 일시쉼터는 이동형, 고정형이 있는데 24시간에서 7시간 내에요. 자, 단기쉼터는 3개월 내에 2회 연장 가능하고 9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중장기쉼터는 3년 내외이고요. 1회 1년에 하나 연장해서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 뭐라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청소년 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에 복귀하기에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됩니다. 뭐라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되겠습니다. 입으로 얘기하세요. 입으로 얘기하세요. 자꾸 자,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예요. 뭐라고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예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무슨 법?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서 설립한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이에요.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죠. 자, 뭐라고요?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로 만들어지는 현재 두 개에서 경기도 용인하고 대구 달성군에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익산과 광주에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 청소년 디딤센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센터가 뭘까요? 자, 이 희망센터만 보면 전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청소년 희망센터는 뭐냐면 권리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청소년 권리 교육을 하시는 개발된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권리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 양성한대요. 양성된 강사들을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초중고 고등학교 학교 있잖아. 학교에 청소년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뭘 교육한다? 권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청소년 희망센터가 뭐라고요? 청소년 권리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청소년 희망센터가 됩니다.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질문이에요. 자, 개인적 우화, 상상성 청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특징적 사고 유형은요, 개인적 우화, 상상 속 청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특징은 이래요.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이게 개인적 우화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쵸? 상상 속 청중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이 아닌 가상의 청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이에요.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관심을 갖고 특히 청소년들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런 상상 속 청중의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소년 발달 특성을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 각각 논하세요. 청소년의 특징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나타내서 볼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사춘기 시기잖아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죠. 심리적으로는요, 자아중심적 사고,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자아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등 굉장히 다양한 양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자, 2차 성징기가 일어나는 시기고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 뭐예요? 자,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실 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 뭐라고요? 청소년 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입니다.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사회정서, 협업, 진로개발 역량 등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 순서대로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암기를 하려고 한 건데, 자, 여러분, 베토벤의 유명한 곡 중에 비창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창이 있어요. 자, 베토벤의 비창을 좋아하는 의사가 뭐라고요? 자, 병원 진료를 하는 의사가 뭘 좋아한다? 혼자서 진료하는 것보다 협업해서 진료하는 걸 진료한다. 협진을 좋아한다. 베토벤의 비창을 좋아하는 의사가 협진을 좋아한다. 비창이죠.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자, 의사소통이에요. 사회 정서예요. 그 다음에 뭘 좋아한다? 협진을 좋아한대요. 협업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진로 개발. 자, 이런 역량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청소년 활동에서 길러줘야 할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4대 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제가 UN 아동 권리 협약. 자, 아까 청소년 헌장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UN 아동 권리 협약도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에요. 뭐라고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자, 우리 아동에게, 청소년에게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부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 선거 연령, 피선거 연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선거 연령이에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연령인데 18세예요.
자, 18세면 전부 누군가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피선거권이에요. 이거는 내가, 피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시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그런데요. 대통령은 40세,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18세, 지방선거에 관련된 지자체의 장이나 의원은 18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별도로 정당 가입 연령이에요. 정당 가입 연령. 자, 요건 뭐냐면 만 16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만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16세예요. 16세부터는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정당 가입 연령은 몇 살이라고요? 16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40살만 넘으면요, 출마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몇 살이요? 18살이에요. 자, 지방선거,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되고 싶어요. 몇 살이요? 18살이에요. 자, 시의원이 되고 싶어요.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인 분이, 자, 시의원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저임금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2023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9,620원입니다. 2024년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자, 대답 못한다고 이걸 탈락의 사유로 두진 않는데, 그래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6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9,620원, 2024년은 9,860원이 되겠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580원이고, 자, 2024년은 206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